안녕하세요, 펀투워치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스티아의 로마 시민들은 광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돌로 된 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 이웃들과 새로운 소식과 소문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더 급한 일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중 화장실에는 20명까지 앉을 수 있었고 아래에는 용변을 처리하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볼일을 좀 더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죠. 화장실은 혼자 사용하지만 공유 하수 처리 시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의 여러 종교 문서들에는 식수와 주거지로부터 배설물을 멀리하라고 적혀있지만 오물 처리 방법은 기원전 3000년경에야 자리를 잡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를 이용해서 집안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쪼그리거나 앉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물이 흐르는 관로와 연결되어 도로 옆의 수로와 오물통으로 배설물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로 시설은 청동기 시대에 유행하여 몇몇 인더스 문명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도시 하수 시설과 연결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크레타 궁전에서는 수동으로 물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초기 하수 시설이 정확한 유래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설물 관리가 공중보건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처리되지 않은 배설물은 위험한 미생물의 온상이 되고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를 유발합니다. 과학자들이 배설물과 질병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배설물의 악취가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기원전 100년경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기원 후 100년에는 더 복잡한 위생시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배설물을 성벽 밖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중국 왕조에는 개인 화장실과 공공 화장실을 갖추었고 배설물은 즉시 재활용되었습니다. 가정 배설물의 대부분은 돼지의 먹이가 되었고 전문적인 대변 수집업자들은 공공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모아 비료로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배설물을 다루는 이 전통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되었지만 유럽에서 로마 제국의 몰락은 공중위생의 암흑기를 가져옵니다. 공이라는 구덩이 화장실이 흔해졌고 요강의 배설물들은 길거리로 던져졌습니다. 성에서는 높은 창문에서 공동 화장실로 배설물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른바 똥수확인들이 배설물들을 수레로 실어날라 도시 외곽에 쌓아두었죠. 유럽의 비위생적인 상황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되었지만 변기는 중요한 몇몇 변화를 거칩니다. 중세 후기에 부유한 가정 대부분은 변기 겸용 의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모양의 좌석과 뚜껑이 있었죠. 영국의 궁중에서는 변기 겸용 의자는 변기 담당관이 관리했습니다. 왕의 장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담당관과 왕의 친밀한 관계 덕분에 엄청난 권력을 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변기 기술의 주요한 변화는 1596년에 일어나는데 존 해링턴 경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최초로 수세식 변기를 만든 것입니다. 물을 내리기 위한 손잡이와 통을 배수하기 위한 밸브는 현대 디자인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해링턴의 발명품은 악취가 심했죠. 감사하게도 1775년에 스코틀랜드 출신 발명가 알렉산더 커밍이 물을 보관하고 악취를 막기 위해서 하수관에 접힌 부분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에스자 트랩인데 나중에 토마스 크래퍼에 의해 지금의 유형 구피관으로 발전합니다. 똥 같다는 뜻의 단어 크랩이 크래퍼의 이름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19세기가 되면서 많은 도시에서 현대적인 하수시설이 건설되었고 하수종말 처리장도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화장실들은 여러 특징이 있고 호화로운 화장실부터 지속가능한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22억 명은 오물을 적절히 처리할 시설에 거주하지 못하는데 이런 공동체들은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위생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위생시설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행동적, 재정적, 정치적 문제들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펀투워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